문제 봅시다. 이제 거래 자료 입력. 사채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전에 그 사채 테이블 했던 거 있죠. 그 계산하는 문제로도 잘 나오고 실기로도 그냥 종종 하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자, 사채를 발행을 했고 그리고 보통 예금에 사채 이자 지급을 했네요. 그리고 상환한 게 있고. 자, 일단 문제를 봐야 알겠다. 일단 자료 설명을 보면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생각하고 12월 31일 사채에 대한 이자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으며 입력되어 있다. 사채 이자에 대한 원천 징수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12월 31일 사채 발행 총액 50%를 조기 상환하고 하기로 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원 미만 벌임 사채 상환에 대한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죠? 자, 보시면 일반 전표 일반 전표가 아니구나. 지금 우리 전년도 거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전년도 거 맞나요? 올해네. 자, 올해 그럼 이자 지급에 대한 걸 보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생각을 했죠. 그러면 지금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처음 발행했을 때 금액보다 이 금액만큼 줄어 있는 잔액이 남아 있겠죠. 그죠? 우리 사채 조기 상환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상환 비율만큼 줄일 건데 남아 있는 그 금액이 이거 뺀 금액이 남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액 가지고 지금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겠죠. 절반을. 그럼 사채 액면가액은 3천만 원이고 그리고 잠시 후에 계산해보고 그럼 일단 그거부터 지워야 되겠죠. 할인 발행 차금부터. 자, 그러면 먼저 자, 지금 오늘 지금 상환한 게 1,500만 원에 상환을 한 거예요. 상환을 12월 31일 날 지금 보통 예금 국민은행에서 그러면 먼저 우린 지우기 위해서 차변에 사채 지금 50%를 상환했으니까 1,500만 원을 지워주고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지워줄 건데 자, 금액을 보면 처음에 우리가 발행했던 게 3천만 원이었고 액면가가 그런데 사채 발행 금액이 이 금액이라는 건 할인 발행 차금이 144만 1,100원이었는데 그런데 이 앞에 이자 지급하면서 42만 7,068원을 지금 우리가 상각을 했죠. 그럼 남아 있는 게 이 금액이죠. 이 금액의 절반이니까 그러면 50만 7,016원만큼만 지우면 되겠네요. 이해가셨죠? 왜 이 금액 나왔는지. 자, 그럼 이제 이 금액 썼으니까 이제 끝났네. 대변에 보통예금 국민은행 1,500만 원. 그럼 차변에 이 금액만큼 사채 상환 손실이 발생한 거죠. 그죠? 왜냐면 지금 상환한 장부 금액은 1,400 얼마잖아. 40 얼마. 근데 1,500 들었으니까 이 금액만큼 상환 손실이 나오게 되겠죠. 자, 다음 2번. 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있는데 정기 이익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일부이다. 이익준비금 적립액은 3법 규정에 의한 최소 금액을 적립한다. 자,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작성하시오. 이익준비금을 포함하여 처분 확정일에 대한 회계 처리를 입력하시오.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시킨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었죠. 2월 28일이네요. 자, 그럼 먼저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가서 처분 확정 일자가
2020년 2월 28일 날. 자, 아래 내용 보면 현금 배당이 3,500만 원, 주식 배당이 2천만 원, 사업장 적립금이 1,500만 원, 이익준비금은 상법 규정 최소 금액 350만 원. 그죠? 그럼 우리 있는 것 작성은 다 끝났죠? 자, 그럼 정기분 잉여금 처분기한서는 끝났고, 이제 일반 전표 날짜 2월 28일 날 대변에 그럼 순서대로 이익준비금이 방금 350만 원이었고,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이 3,500이고, 위교부 주식 배당금이 2천만 원이고, 사업 확장 적립금이 1,500만 원이고, 2월 이익잉여금이 7,350만 원이다. 우리 대변만 쭉 정리를 먼저 하고, 그리고 차변에 이익잉여금 쓰는 게 훨씬 더 편하죠. 자, 이렇게 하면 얘는 끝났고, 자, 이제 부가가치세 관리에서 자, 수정세금 계산서 이야기네요. 자, 계약금이네. 일단 여기서 냄새 맡아야 되겠죠. 자, 2월 8일에 발급된 전자세금 계산서는 2월 15일 납품건에 대하여 계약금 받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2월 12일 공장 화재로 납품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주식회사 수연마켓과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자, 수령한 계약금은 해제일에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자, 계약 해지에 따른 수정세금 계산서. 일단 2월 8일자로 가야 되죠. 자, 그럼 매입 매출 전표 2월 8일자로 가서 자, 그대로 우리 수정세금 계산서도 우리 해제가 발생한 날짜 2월 12일 날 선수금 차변에 대면에 보통예금 똑같이 하는데 마이너스로 되어 있을 거예요. 분계가. 자, 그럼 수정세금 계산서 클릭하고 계약의 해제, 자, 그리고 확인, 계약의 해제된 날이 12일이고, 그죠? 12일 맞죠? 자, 그럼 이제 확인 누르고, 자, 이 계정 과목 그대로 갈 거예요. 3월 12일 날, 자, 예, 혼합되어 있죠? 대변에 선수금, 차변에 보통예금 마이너스 363만 원, 그리고 예, 어디 은행이었죠? 국민은행.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그냥 플러스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분계는 여러분들 편리하신 대로, 저는 있는 모양 그대로의 마이너스로 쓴 거고. 자, 그럼 이제 얘 전송해 줘야 되겠죠. 전체 메뉴 가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로 가고 2월 달로 가면 자, 얘가 있고, 그럼 전자 발행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얘도 끝났네요. 됐죠? 자, 다음 기한 후 신고.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 목록이 있네요. 자, 4월 30일 날 발급 일자 다음 달 10일 이내 했으니까 문제 없고, 발급일 다음 날 전송했고, 뭐 특이 사항은 없고, 5월 12일자 6월 10일까지 했죠.
다음날 했고 영세율이라는 것만 잊지 말고 매입 원재료 5월 25일 거 다음 달 10일까지 받았으니까 특이사항 없고 신용카드 매입 자료도 명절 맞이하여 공장 거래처에 보낼 선물 세트 구입하고 법인카드 BC카드로 결제하였다. 이건 뭐죠? 그죠? 일반 전표행인데 그죠? 자 그럼 자료 설명에 1번부터 3번은 일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출 및 매입 내역이다. 회사는 일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기한 7월 25일 내에 하지 못하여 8월 2일에 기한 후 신고로 신고 납부하려 한다. 자, 2020년 일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적법하게 신고하였다. 자,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어 작성일자 기준으로 입력할 것. 모든 거래는 외상거래로 처리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거래는 전자입력. 가산세 적용하여 일기 부가가치세 기한 후 가세표준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가세표준 명세에 신고 구분과 신고 연월일을 기재하시오. 신고 불성시 가산세는 일반 무신고에 의한 가산세율 적용하고 미납 일수는 8일로 한다. 자, 일단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일단 매입 매출 전표에 가서 자, 첫 번째 날짜가 4월 30일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 일반이니까 11번 매출과세의 제품이고 2,40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수빈유통 전자입력 외상이라 그랬죠. 자, 다음 날짜 5월 12일 12번 매출 영세고 제품을 2천만 원의 별도 동건무역 외상이고 다음 5월 20일 51번 매입과세 원재료 상고고 1,300만 원의 별도 종구화학 전자세금계산서 외상이고 다음 자료 3번은 일반 전표에 써줘야 되죠. 그러면 얘는 일반 전표에 가서 6월 1일 날 차변에 공장 거래처죠. 그러면 500번대 접대비라고 해야 되겠네요. 500번대 접대비 330만 원 대변에 미지급금 BC카드다 330만 원 이렇게 써주면 이제 전표 입력은 끝났죠. 자, 다음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서 자, 지금 일기 확정 신고죠. 그럼 4월부터 6월 정기 신고예요. 기한 후 신고는 수정 신고는 정기 신고 한 적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수정 신고는 한 적이 있어야 하는 거고 얘는 지금 처음 하는 거잖아. 기한 후 신고는. 그럼 누락한 납부세액이 얼마가 되죠? 다가 통째로 누락한 거죠. 그래서 기한 후 신고가 쉽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한 후 신고가 왜 더 쉽냐면 자, 무신고죠. 얘가 지금 방금 110만 원이었죠. 그런데 가산세가 몇 퍼센트죠? 얘가 10%니까 더 잘못했다 이야기한 게 2배라고 말한 건데 근데 무신고는 1개월 이내 하면 50% 감면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시험 문제는 100이면 100, 1개월 이내 해요. 그래서 공 하나만 떼면 되니까 11만 원이라고 쓰면 돼서 더 쉽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0%인데 50% 가면 받을 거니까. 그죠? 그럼 이제 납부불성실에 가서 똑같이 110만 원. 자, 신고 날짜가 8일을 했는데 날짜 써보면 되지. 2020년 7월 25일, 2020년 8월 2일. 그럼 8일 나오죠. 그죠? 그리고 확인. 응? 자, 그럼 끝인가요? 그렇죠. 항상 여기는 우연이 아니다. 그죠? 그럼 방금 영세후 금액이 2천만 원. 그럼 2천만 원이면 지금 얘 몇 퍼센트 감면했죠? 같은 신고 불성실이잖아. 그래서 절반 5만 원으로 신고 불성실에서 감면했던 거 당연히 영세후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도 같은 신고 불성실이니까 똑같이 적용. 이렇게 하면 더 이상 할 거 없죠? 이렇게 하고 저장. 아니네, 있네. 왜 없다 그래? 과표명세 가서 4번 기한후 과세표준 이거 신고 구분 이거 4번 하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빠뜨리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신고 날짜 2020년 8월 2일이다. 8월 2일로 하라 그랬죠. 여기 날짜까지. 그죠? 그리고 확인. 그리고 저장하면 끝나겠네요. 지금 이게 마지막 여기 신고 구분과 신고 연월일 기재하시오. 그죠? 자, 그럼 이제 끝났고 정말 수정승인계약서랑 부가세 신고서 문제만 딱 나오죠. 다음 이제 결산에 가서 자, 상품 내용이 있네요. 재고자산 평가 후 재고자산 명세를 활용하여 매출 원가를 결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재고자산 명세는 다음과 같다. 장부금액, 순실현 가능가치. 장부금액, 순실현 가능가치. 자, 그럼 얘 평가 손실을 인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응? 자, 이건 순액으로 잡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200만 원 내렸죠? 그러면 200만 원만큼 평가 손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말 재고 자산은 얼마를 쓰죠? 그렇죠. 장부 금액을 그대로 쓰는 거죠. 지금 얘는 이 금액으로 평가되는 거고 얘는 이 금액으로 평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6천만 원이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6,200인데 200만 원 평가 충당금 내렸어요 라고 장부 있어야지. 이해가셨나요? 원래 이해가셨죠? 순액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순액으로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각각 우리는 보여줄 때 얘는 2천으로 보여줄 거고 얘는 4천으로 보여줄 거라서 6천으로 외부 예강예자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200만 원 내렸다고 해야 되겠죠? 자, 혹시 있는지 있네. 그죠? 자, 그 있으면 200만 원 쓰고 그리고 우리 6,200만 원을 써서 전표 추가해주면 4점이죠. 괜찮죠? 근데 많은 사람이 AT 시험을 뭐 많이 시킨다고 조금 투덜거리다가 점수를 보면 만족스러워요. 방금 얘도 8점짜리잖아. 기한후 신고도. 수정 세운계산서하고 얘가 좀 성의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 계속 보던 거잖아. 앞에 전표 문제도 4점짜리였어요. 얘 4점이니까 점수가 괜찮죠. 자, 이제 원천징수 관리에 가면 사업소득 원천징수 배우고 전문 배우 신한나를 캐스팅하여 회사 홍보 영상에 제작하고 출연료 지급하였다. 신한나는 회사와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 사업소득이라며.
사업소득자 등록하고 우편번호 입력 생략 사업소득자 자료를 입력하시오. 이거 우리 세무사의 시험이랑 똑같죠 스타일이. 그런데 얘는 4점 주잖아. 세무사의 시험은 2점 줘요. 그러니까 얘가 점수가 좀 후하죠. 자, 그럼 인사급여에 가서 사업소득자 입력하고, 자, 먼저 코드 100번 신한나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소득은 배우 거주자고 주소는 그냥 쓰래요.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464. 더 이상 여기에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고 입력 끝났죠. 자, 그럼 창 닫고 사업소득 자료 입력에 가서 지급이 6월 30일이니까 6월 신한나 2020년 6월 달이고 30일. 사실 귀속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안 적혀있죠. 자, 금액이 700만 원이다. 이렇게만 하면 여기 영수일자도 있고, 자, 그럼 이제 사업소득자 입력 끝났고, 자, 다음 이제 퇴직소득 자료 입력이 있네요. 자, 그럼 임소원이 8월 30일이 퇴직했고 회사 규정상 퇴직급여 6천만 원 정리해고. 자, 8월 31일 근무기간 있고 퇴직연금에 가입한 날 연금 입금일 이연 우리 법인세 하기 위한 금액이 4,500. 우리 은행 정보 그냥 보고 쓰면 되겠네. 그죠? 자, 자료일은 행정팀 과장 임소원의 퇴직 관련 자료이다. 자료인은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 내용이다. 연금 계좌 이연 금액을 차감한 잔액은 보통 예금 계좌로 지급하였다. 급여자료 입력에서 중도 퇴사자 청산 내역을 반영하시오. 급여자료 입력에서도 하고 1번 구분급여고 퇴직소득 자료 입력에서 퇴직급여 현황 입력하고 소득세를 산출하시오. 기입력된 급여자료 및 퇴직소득 자료를 반영하여 2020년 8월 기속분 원진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그럼 먼저 우리 사원 등록에 혹시 파란색이네. 그죠? 퇴사 일자가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럼 급여 자료 입력 가서 자, 8월달 급여 1번 급여 그러니까 들어와 있고 얘를 비워뒀네. 그럼 중도 퇴사자 청산 누르면 되겠죠? 눌러서 다른 정보 없었으니까 그냥 반영하면 아래 마이너스 45만 얼마 나오겠네. 그죠? 그럼 중도 퇴사자 청산이 되었고 창 닫고 퇴직소득 자료 입력에 가서 자, 지급을 퇴직금도 8월 달에 줬죠. 그러면 8월이고 그리고 F2번 눌러서 임소은 퇴직 정리했고 자, 퇴직금은 6천만 원이고 자, 퇴사일자가 8월 31일 그리고 퇴직금 지급일자도 똑같이 영수일자가 8월 31일이니까 이것도 2020년 8월 31일. 자, 연금에 대해서 연금 지급자가 우리 은행 사업자 등록번호 계좌번호 입금 일자가 2020년 8월 31일 계좌 입금 금액이 4,500만 원. 그리고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일은 2014년 12월 1일. 그럼 나머지는 뭐 특이사항 더 있나요? 네? 뭐 특이사항? 특이점 없다, 그죠? 이렇게 하고 창 닫으면 이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라 그랬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8월달 기속을 8월달에 지급한 거였고, 근로소득과 퇴직소득과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저장하시면 얘도 끝이네요. 그렇죠? 자, 다음 기타 소득 원천징수 볼게요. 일시적 강연. 자, 더 이상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기타 소득자 입력에 가서 코드 1001번 박은채 주민등록번호 소득구분은 강연료 등 그리고 주소. 이번에는 우편번호 생략이란 말 안 했다, 그죠? 안 써도 될 거예요. 가는 대로 240 102동 401호. 자, 그럼 이제 입력 끝났죠? 자, 다음 기타 소득 자료 입력에 가서 지급 7월 달이고 박은채 기속은 2020년 7월 10일 지급은 78만 원이다. 필요경비 따로 안 나와 있으니까 60% 그대로 쓰면 되죠. 자, 그럼 이제 입력 끝났으니까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가서 7월 기소, 7월 지급 이렇게 하면 여기 기타 소득자 거가 여기 들어와 있죠. 이렇게 하면 얘도 끝이네요. 자,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안 잡아먹겠죠, 얘는. 그죠? 자, 다음 이제 5633번으로 바꿀게요. 회사를 클릭해서 5633 법인 조정으로 가고, 자,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네요. 자, 전기 자본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 승합차에 200만 원 한도 초과가 있었나 보네요. 자, 그리고 고정자산 감가상각 관련 자료들이 있고, 자, 뭔지 모르겠지만 시운전비면 취득원가 포함해야지. 그죠? 올해 취득한 거고. 자, 1번 감가상각 관련 자료 및 정기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 내역을 참고한다. 기계장치 구입 시 당사가 부담한 시운전비를 운반비 비용으로 처리해버렸네요. 그죠? 자, 제시된 자산 외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자, 감가상각 산출하기 위하여 고정자산을 각각 등록하시오. 고정자산 등록에 관련된 자료는 최대한 입력하시오. 감가상각비 세무조정하시오. 소득금액 조정할 개표에 개별 자산별로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하시오. 자, 참고로 AT 시험은 30점이 아니고 35점이에요. 한 문제당 7점. 똑같이 5개인데.
그래서 반반이에요. 회계부가소득이 반. 그래서 문제수가 좀 작게 앞에 느껴졌죠. 세무사에는 2점씩에서 많이 내잖아. 얘는 막 4점씩 과감하게 던져주잖아.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익숙해지면 괜찮고, 왜냐하면 이론 문제도 패턴이 있어요. AT 시험은 이론 문제도 패턴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풀다가 여러 번 봤는데 생각드는 그 부분은 팔 만한 가치가 있어요. 세무사에는 그런 거 없어요. 원가 회계 말고는 패턴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가 없는데 얘는 이론도 좀 괜찮아요. 자, 그럼 먼저 고정자산 등록 가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자, 건물. 문제 저는 습관적으로 얘를 볼 때마다 다 다른 거네. 그럼 다행. 같은 거면 신경 써서 봐야 되는데 같은 거면 인형만 자료 놓으면 그냥 합계 등록에서 띄워버리면 각자 나오잖아. 그죠? 그럼 얘는 101번 자산은 공장 건물 취득은 2013년 1월 2일 날 15년 1월 2일 날 당연히 정예법일 거고 1억 원에 1250만 원 그리고 40년 특이사항이 없죠. 공장 건물이니까 500번대. 단기 회사 계상 상각비 250만 원. 추가 등록 가서 업종 08번. 지금 이번 문제는 그런 표현이 안 적혀 있죠. 아, 여기도 적혀 있네. 사람들이 이거 업종 안 쓴 거 가지고 하도 뭐라고 하니까 그다음부터 고정자산 등록에 관련된 자료는 최대한 입력하시오라고 어느 순간부터 써두더라고. 이거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근데 이거 안 쓰면 빨간색 뜨니까 써야 되는데 이제 여기 안 쓴 거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어느 순간 적혀 있더라고. 자, 다음 기계장치 201번 프레스기 2020년 2월 26일 날 올해 취득한 거 아니죠? 자, 올해 취득한 거죠. 5천만 원의 적률법 5년. 자, 그리고 자본적 지출 즉시 상각 운반비라고 처리한 거. 그리고 얘도 당연히 공장 거죠. 기계장치니까 제조. 자, 그럼 사용자 수정 눌러서 회사 계상 상각비 이 금액으로 보이죠? 자, 업종은 유유. 다음 차량 운반구 301번 영업부 승합차고 2000 영업무 2018년 7월 2일 날 그래 나도 보기 안 좋다. 자, 기초는 3천만 원, 1,200만 원, 정률법 5년. 그리고 전기말 부인 누계기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영업부 승합차 200만 원 있었죠? 그러면 200만 원 있었고 얘는 판관비고 회사 계상 상각비는 이 금액이고 추가 등록 사항의 업종은 05번. 이렇게 해서 자, 등록해 두면 등록 끝났죠. 자, 그럼 이제 창 닫고 미상각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클릭해서 불러오기를 하고 정유법에 둘 정예법에 하나. 다들 들어오기 잘 들어왔네요. 그죠? 얘 둘이 조정하겠네. 자, 다 끝났으니까 창 닫고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합계표로 가서 합계 등록 가면 얘 두 개 보이죠?
그러면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58만 6,583원 유보 발생. 그리고 이 200만원 추인되는 게 앞에 자동차였죠.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비 한도초가 났던 거 200만원 유보 감소. 송금 산입 이렇게 하면 얘도 끝났죠. 지금처럼 한 개씩 있을 때 제가 왜 좋다고 말했냐면 여기까지 오는데 과감하게 그냥 얘를 닫아버렸죠. 만약에 같은 자산이었으면 보려고 제가 열어놓고서 했을 건데 자산 다르니까 그냥 넘어가 버려도 되겠죠. 자, 다음은 우리 20분이네. 좀 쉬었다가 또 봅시다. 자, 접대비 개념 금액 및 접대비용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기장된 자료에 의해 자동 반영한다. 참 좋은 이야기죠. 블록이 한 거 그대로 쓰라는 거니까. 수익 금액에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금액 5,500이 포함되어 있고 광고 선전비 중 접대비 해당 금액 360만 원이 세임기한서 수취분이 있다. 그럼 기준 금액은 뭐 초과하지만 문제될 건 없고 접대비 판관비 중에 다음과 같은 사항 발견하였다. 증빙불비 접대비 50만 원, 대표이사 개인 사용 접대비 법인카드 쓴 거 200만 원. 수익 금액은 수익금액 조정명세서상의 금액을 이용한다. 그리고 결산서상 접대비는 모두 한 건당 1만 원을 초과했다. 기준금액 초과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 접대비 조정명세서에 지금 여기 수익금액 접대비 해당 금액 한도초가 적혀 있는 거는 접대비 조정명세서에 수익금액 접대비 해당 금액 여기 나오는 한도 조정 이 탭들을 보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먼저 접대비 조정명세서에서 불러오기를 하면 자, 여기 금액이 들어왔죠. 자, 지금 문제에서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금액을 쓰라 그랬죠. 예, 얘가 지금 걔가 불러와지는 거예요. 지금 얘가 불러와지는 거니까 그러면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런 말 나오면. 그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만 지금 5,500만 원 있다라고 했으니까 쓰면 얘가 빠질 거고. 자, 다음 우리가 볼게 순서대로 가면 광고 선전비가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광고 선전비 800번대에 금액이 360만 원 있다라고 했고 얘는 기준금액 초과는 했지만 아이고 많이 내려갔네. 기준금액 초과는 했지만 세금 계산서를 썼으니까 문제될 건 없고. 자, 그럼 이제 대표이사가 전에 증빙불비가 50만 원 있네요. 그러면 먼저 이 50만 원은 지금 전액이 다 기준금액 초과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50만 원 뺄 거고 여기에서도 50만 원을 빼야 되겠죠. 그러면 343만 원에 50만 원을 빼면 일단 얘는 293만 원이 될 거고, 그죠? 그리고 얘는 그냥 위에 있는 거 쓰면 되겠죠. 저는 한 번에 빼고 싶었어요. 자,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쓴 거 사적 경비도 있잖아. 그럼 250만 원이니까 얘는 지금 250만 원을 다 빼주면 이 금액이 되겠죠. 그런데 법인카드 썼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뺄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럼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자, 그럼 한도는 굳이 우리가 여기서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냥 학교 등록 가면 한도 초과됐으면 자기가 알아서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무 조정을 할 건데, 자, 우리 사적 경비에서 먼저 증빙 불비에 대한 거 50만 원은 상여, 그리고 대표이사 사적 경비 200만 원 상여, 그리고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 293만 원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저장하면 얘는 끝. 자, 다음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시험 문제에서 제가 이렇게 나온다 했죠. 기장된 자료 이용하고 건별로 각각 하라고, 조정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끝내요. 자, 그럼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에서 계정별 원장 불러오기를 하고, 자, 그럼 이제 우리 조건들을 보면, 자, 인지세는 문제가 없죠. 자동차분 면허세도 문제 없고, 면허세 문제 없고, 지방소득세 송금불산입, 토지취득세 송금불산입, 폐수배출부담금 송금불산입, 자동차세 문제 없고, 재산세 문제 없고, 대표이사 자택재산세 이런 거 보면 진짜 대표이사 나쁜 사람인 줄 알겠어. 그죠? 자, 업무 관련 교통사고 벌과금 송금불산입, 법인 균등분 주민세 문제 없고, 산재보험료 연체금 문제 없고, 임원 개인물품 관세법 위반. 참. 자, 얘는 대표이사 거 상여, 임원 거 상여,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사회 유출로 조정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아니네. 왜 토지가 있네. 그죠? 토지는 유보. 자, 그럼 각각 해야 되니까, 자, 항상 각각 해서 먼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480만 원 기타 사회 유출, 다음 토지 취득세 75만 원, 얘는 유보 발생. 다음 폐수 배출 부담금 230만 원 기타 사회 유출. 그리고 대표이사 재산세 172만 원 상여. 그리고 업무 관련 교통사고 벌과금 23만 2천 원 기타 사회 유출. 그리고 임원 관세법
관세법까지 쓸 필요 없는데 임원펄과금 금액이 86만 6천 원 상여. 많다 그죠? 이렇게 하면 얘도 끝이네요. 다음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 있네요. 자, 특정 차입금이 5억 8,400만 원인데 부산지사 신축공사에 사용한 거는 2억 9,200만 원만 썼죠. 그럼 계산할 때는 이 금액만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자가 5%고 차입기간이 8월 24일부터고 그리고 대상일수 130일이고 회사는 동차입금에 대한 이자 1,040만 원을 전액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며 1년은 365일로 가정한다. 이자 비용 중 공장 신축 관련 2억 9,200만 원의 5%의 금액에서 520만 원이다라고 계산식까지 친절하게 잘 적어줬죠. 자, 그럼 이제 얘 작성하면 되겠네요. 자, 과잉 친절. 자, 건설자산은 부산지사 신축공사고 국민은행 2020년 8월 24일 차입금액은 2억 9,200만 원이고 이자는 5% 방금 520만 원이다라고 했죠. 그럼 520만 원 준공은 21년 1월 31일 대상일수는 130일 520만 원이고 자, 얘 계산하고 건설자금 이자 조정에 520만 원이라고 쓰고 전액 이자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근데 지금 이 문제를 잘 보시면 세무조정하라고 적혀 있나요? 안 적혀 있죠? 그럼 안 하면 돼요. 해야 되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얘도 조정하고 얘는 그런 말 없고 평가 문제가 시킨 거니까 그러면 따로 할 필요 없어요. 자, 다음 이제 가산세 명세를 볼게요. 자, 다음 3만 원 초과 지출 내역이 있네요. 자, 소모품인데 일반 과세자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수취했대요. 참 잘했죠. 그죠? 세금계산서 받고 비품도 일반 과세자한테 구입했는데 2,400만 원을 영수증 수취했어요. 자, 이건 누가 봐도 문제가 있죠. 자, 교육훈련비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기타 소득을 적절하게 원천징수하여 세액을 신고 납부했어요. 원천징수하면 그에 대한 증빙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운반비가 개인용달에 상품 운송을 의뢰하고 운송비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했고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제출했어요. 개인용달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나중에 뭐 표현하기 좀 나름인 건데 왜냐면 일반 과세자면 어쩔래? 그러면 또 싸워야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아니기 때문에 송금명세서를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애는 얘. 다음 기타 가산세 대상에서는 일용직 지급명세서는 지금 2분기 건데 뭐 4개월 경과가 과거에 3개월이라서 그런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감면 없다 생각하고 쓸게요. 지금은 뭐 요율도 안 바뀌었으니까 주식 등 변동상하면서도 얘는 가산세율 똑같아요. 3개월 이내면 감면이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고 계산서 합계표가 있죠. 우리는 제출 불성실에 대한 거는 1개월 이내 하면 50% 감면이에요. 우리
그 세무계산서 합계표하고 똑같기 때문에 계산서 합계표도 1개월 이내면 50% 감면이라서 얘는 50% 감면 대상이 되겠네요. 지금 일단 이 두 개는 위에 거는 가산세율이 안 맞지만 그냥 거기 위치 칸에만 맞춰서 쓰는 걸로 해서 둘 다 감면 기간은 틀린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자, 그럼 자료는 가산세 대상 내역이고 아래는 뭐 가산세 반영하고 경과일수 파악해서 가산세율 감면 적용하래요. 그리고 가산세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 반영하시오. 그럼 일단 우리는 가산세 계산서로 가서 자, 아래에 지출증명 서류에 대한 거는 금액이 2,400만 원이었죠. 그러면 여기에 2,400만 원을 쓰고 자, 그리고 우리 지급 명세서 거 2,500만 원. 자, 얘는 아래쪽에 감면 적혀 있는데 참 옛날 거예요. 2%였는데 감면되면 1%는 시절이 있고 이제 1%인데 감면이 돼서 0.5% 시절이 있고 뭐 이런 식인 거니까. 근데 지금은 그냥 감면 없이 간다 정도만 기억하시고 또 바로 아래에 주식 등 변동사항 명세서에 금액이 4천만 원. 얘도 감면 없이 갈 거고 다음 계산서 합계표 우리 제출 안 한 거 있죠? 자, 금액이 2,800만 원. 그리고 얘는 감면이니까 1개월 이내 하면 감면. 자, 그러면 더 이상은 정보가 없네요. 자, 그럼 전체가 120만 원이네요. 아래 합계가 항상 따라다니고 있죠. 그럼 저장 버튼 누르면 120만 원 나온 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서 얘 들어와 있죠. 그죠? 그럼 그냥 저장하면 되죠. 나머지 손대지 말라는 말 없었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얘는 끝이네요. 자, 우리 이거 하는 데에 시간 그렇게 오래 안 걸리죠. 그죠? 문제수가 작아서 그래요. 그렇죠. 자, 또 우리 바로 다음 걸로 가봅시다.